안녕하세요. 30대 후반에 사는 한 남성입니다. 인생의 전성기를 처음으로 맞이한 입장인데 앞으로의 길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 인간의 인생이란 생각이 들어서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주목해 주시면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거꾸로 물러나지 말고 끝까지 읽어주세요. 제 가정 형편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독립할 때까지 제 방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과 원룸에서 계속 살았는데 그 이유는 부모님께서 오래전에 사업 실패로 파산하셔서 갚아야 할 빚이 많아서 우리는 평생 가난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은 신용불량자이신데 할 일은 일용직뿐이어서 하루 일하고 그것으로 하루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두 분을 원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은 꽤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지냈습니다. 대학은 꿈도 꾸지 못하고 이곳저곳에서 덕치는 대로 일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대학생이 아닌 성인으로 원룸에서 부모님과 살 수 없다고 생각하여 독립하기 위해 자금을 모으려고 했습니다. 몇 년 후 부모님께 전셋집을 먼저 구하고 저도 조금 넓은 원룸에 전세로 이사해 살게 되었습니다. 크게 변한 것은 없었지만 제가 노력하여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30이 되기 전까지는 하루에 3개의 알바를 했었는데 일하던 식당이 문을 닫으면서 비정규직 알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초등학교 식당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배식하는 일자리를 찾아내었습니다. 높은 임금은 아니었지만 그 일을 함으로써 짧은 시간 동안 일한 뒤 다른 알바를 이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고민하지 않고 바로 일을 하게 되었죠. 어디에서 일하든 무슨 일을 하든 힘든 점은 모두 똑같았습니다. 저는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하며 웃으며 하루를 보냈어요. 제가 32살 때까지 알바 3개를 번갈아가며 하는 비정규직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저에게 좋아해주는 남자가 생겼어요. 작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저녁 시간에 알바하는 당구장에서 그의 손님으로 만나게 되었죠. 그 남자가 제게 호감을 가졌는지 매일 당구를 치러 오곤 했어요. 그 남자의 친구들이 공공연히 제게 고백하고 연락처를 받으라고 조언했는데 그렇게 그가 제게 호감을 가지고 와서 저를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결국 그 남자는 보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제게 연락처를 물었어요. 일행들이 맨날 큰 소리로 고백하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서 이미 그 남자의 마음을 알고 있었죠. 아무튼 귀엽게 말을 더듬는 것을 보니 만나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나면 한번 만나보기로 했어요. 남자는 외모도 준수했고 온순하고 굉장히 착했습니다. 이 남자다 싶은 마음이 들면 결혼을 하라는 조언을 몇 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와 연애를 하며 이 남자다 싶은 마음이 들어 프로포즈 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사귄 지 1년 정도가 흐른 후 그이가 프로포즈를 했고 저는 흔쾌히 아니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집에 가서 예비 남편을 소개해 드렸는데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씀만 하셨어요. 부모님은 우리 딸이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미안해 하셨습니다. 고생만 죽도록 해서 이렇게 멋진 남자와 결혼하게 됐구나, 영주야. 앞으로는 결코 너에게 침이 되지 않을게. 너희 결혼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이 집 전세금을 빌려줄게. 영주야, 너 자니 가마 집을 해준 것, 우리는 아무데나 가서 살아도 되니 결혼 자금을 집 전세금으로 중도하렴. 엄마, 아빠,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해서? 내가 전세금을 받으면 행복할 것 같아. 엄마, 아빠가 또 좁은 방에서 지내는 걸 보면 어떻겠어?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해준 게 왜 없어? 이만큼 잘 키워준 것, 생기와 활력이 어릴 적부터 건강하게 사는 법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리고 결혼 자금은 내가 알아서 준비할 테니 걱정하지 마, 영주야. 우리를 싫어하지 않지? 넌 어째서 그리 착한 거지? 그럼 엄마 아빠의 유전자를 받았으니 그런 거겠죠. 엄마가 낳아놓고서 왜 착한지 물으시면 어떡해요? 우리 부모님은 여전히 일용직으로 일하시고 계시고 돈이 많지 않으셨어요. 제게 굉장히 미안해 하셨지만 저는 정말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돈이야까지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친정의 결혼 허락을 받고 시댁에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으로는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있었는데
두 사람은 저를 보고 무뚝뚝하게 보거나 특별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도련님 앞으로 제가 부족하지만 남편을 잘 모셔 살겠습니다. 알아서들 해라. 너희 집이 가난하다고 했지?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부모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큰 도움을 줄 일은 없을 거니까요. 걱정 마세요. 다만 경식이가 결혼하겠다고 했더니 결혼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둘만의 문제니까요. 그렇다면 허락해 주시는 건가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고맙다고 하면서도 빨리 돈을 번 돈으로 심히 높여 대접을 해보세요. 세상엔 돈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명심하겠어요. 어머님은 시아버지와도 마찬가지로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나중에 친해지면 변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선은 허락해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혼식은 아주 작은 장소에서 올렸어요. 저든 남편이든 불을 해요.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고급 예식장은 비용이 비싸서 선택할 수 없었고 분수에 맞는 적당한 장소로 결정했습니다. 신혼집은 오래된 빌라를 구입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대출을 받아서 자금으로 마련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남편의 조언에 따라 여러 알바를 그만두고 학교 식당에서만 일했어요. 나머지 시간에는 개인 발전과 가게를 꾸렸습니다. 결혼 생활을 잘하면서 몸과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러나 남편의 사업은 얼마 안가 부도를 선포하게 되었어요.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몇 달간 적자를 이겼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사업을 폐업했습니다. 저도 학교가 문을 닫고 온라인 수업을 한 결과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남편과 저는 원래 대출금도 많았습니다. 수천만 원의 빚이 남았는데 생활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여러 방법을 강구하다 남편이 한숨을 쉬며 방법이 있다고 말하더군요. 여보, 우리 엄마 집에 들어가서 몇 달이든 지내볼까? 그래도 될까? 나는 어디든 상관없긴 해, 다행이다. 여보, 그렇게 대답해줘서 고마워. 엄마 집에 내가 해드린 거라 신세 좀 져도 될 거야. 엄마에게 연락해서 여쭈어 봤는데 그렇게 힘든 상황이면 들어와 지내라고 하셨어요. 오, 그랬구나.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서 저희 부부는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쓰던 방을 우리 방으로 쓰게 되었고 얹어 사는 거라 집안 살림은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네, 청소랑 빨래다. 어머니, 청소는 다 했고 빨래는 세탁기에 넣어 두었으니 마지막 행 끝나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 보러 갈게요, 어머님. 손님이 오신다면 어떤 손님이 오든 그냥 집에 들어오라고 하면 돼. 아들이 결혼할 예비 신부를 데리고 온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해서 모셔주세요. 그렇다면 잘 됐네요. 소개팅이 잘 되었군요. 너와는 다르지 다행히 들어와서 모르고 있다. 어쨌든 소고기와 햄을 많이 사와서 요리를 준비해봐요. 어머님, 그래요. 그런데 돈 문제는 있어요? 아이고, 넌 장볼 돈도 없어? 아, 카드로 장을 보고 나서 돈 빌려달라고 하셨네요. 어머니, 다녀올게요. 시댁에서 지내는 동안 무시하지 않고 있을게요. 많은 어려움을 겪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만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실패한 삶이라는 이유로 잔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힘이 들면서도 저는 요리를 해서 상찬밥 상태가 되었습니다. 식사를 통해 얻은 경험 덕분에 음식 만드는 일이 어렵지 않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중 배달 대행 일을 하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대리 운전 안 하고 그냥 쉬어야겠어요. 너도 참 지치겠구나. 그렇게 말하며 탄식을 터뜨린 시어머니는 말썽을 피우고 배달 대리 일을 하며 썩어 놓습니다. 얼굴만 봐도 한숨이 나오는데 실망시킨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그렇지만 홍철 씨는 언젠가 오겠죠. 왜 자꾸 예상하고 그러냐고. 아, 내 말은 그게 아니라고. 아무튼 전쟁 시대의 사람이 누구인지요. 궁금한 게 있는데 여자니까 철은 비기도 안 되지? 예의가 잘 갖춰져야 해요. 제 아내와 비교할 수 없는 여자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요. 아이고, 저는 등신 팔불출이라고 멍청한 건 알았지만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있죠.
마누라 예뻐서 좋겠다. 이놈아, 시어머니가 막말을 하는 바람에 저도 화가 납니다. 지금 시어머니가 사는 집도 남편이 지었으면 큰아들을 귀하게 봐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열불이 나는 와중에 동생이 예비 동서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동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장식을 하고 왔더군요. 귀걸이에는 샤넬 로고가 박혀 있었대요. 어머, 엄마야, 오리색이야 왔니? 전에 봤을 때보다 훨씬 예쁘네. 엄마, 잘 계셨어요. 내가 엄마 입혀드리려고 옷 한 벌 샀어요. 명품은 특별한 날에 입으세요. 아름다운 며느리가 소중한 선물을 주었네. 아이고, 정말 좋아라. 살프게 앉아라. 배고프겠지. 아, 그런데 왜 밥상이 이래? 다 서민 음식이네. 돼지갈비, 헐, 전 돼지고기 빌려서 못 먹는데. 그리고 해산물은 최고급 아니면 입이 안 돼. 어머님, 이거 누가 차렸어? 밥상이 마음에 안 들구나. 아, 밥상을 이따위로 차리면 어떡해. 내 며느리가 빈정상 있잖아. 여기서 말하는 야는 바로 저예요. 저에게 한 번도 며느리나 새기로 불러준 적이 없으셨어요. 어머님, 시장에서 좋은 것만 골라서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요즘 서민 음식이 따로 있나요? 저기, 동서 차린 사람 성의가 있으니 앉아서 먹지. 이게 어디서 눈을 크게 떠 확 그냥 꿰매버릴라. 이런 냄새나는 선민 음식은 너나 처먹어라. 나랑 며느리랑. 아들이 밖으로 나가서 고급 음식을 먹고 올 테니까 어머님, 제 입이 고급이라 미안해요 하고 또 형제 앞에서 성의가 있는 사람을 무시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 반말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뭐, 또 더 말하고 싶은 게 있나 봐. 그래, 편하게 얘기해. 동서 난 자네보다 더 위인데 자네가 나한테 반말하는 건 안 되지. 인연이 참으려고 했는데 어디서 훈계질을 받아. 야, 너는 잘하는 일 없이 내 집에 어녀 사는 주제에 어디서 까불어? 입 다물고 찌그러져 있어라. 아가, 그녀는 신경 쓰지 마. 우리 어서 나가서 맛있는 걸 먹자. 시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물었습니다.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참자. 당신은 화를 낼 필요가 없어. 저는 도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형제를 왜 적극적으로 대하시는 건가요? 제가 못난 며느리인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좀 더 친절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사실은 엄마는 제게 계모하신 분이십니다. 두 분 사이에 동생이 태어나셨고 그런 사정 때문에 당신을 대해준 거였습니다. 아무리 계모라고 해도 그렇게까지 티내며 행동해도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익숙해서 상관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제가 마련해드린 집이라 해도 우리 둘이 함께 살아야 하는 게 맞는 말이에요. 미안해요. 조금만 참으면 곧 이사 갈 수 있을 거예요. 남편이 왜 그렇게 무시당했던지 무관심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장남은 한 달 뒤 동서와 결혼식을 올립니다. 아파트에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당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마련해 주셨다고 하더군요. 따지고 보면 제 남편의 돈으로 해준 것과 마찬가지였죠. 한편 동생이 하는 일이 없어 시댁에 매일 놀러 오더군요. 입이 급이라서 그런지 시어머니가 제게 밥을 차리라는 말은 하지 않았네요. 두 사람이 밖에서 비싼 것을 먹고 들어오곤 했어요. 그렇게 얄밉던 동생이 제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형님 집에서 놀고 있다면서요. 아, 그것은 코로나 때문에 일이 없어진 거겠지. 그럼 제 건물에서 장사라도 해보실래요? 지금 금 1층에 식당이 들어갔는데 형님께 자리를 드리겠어요. 동생이 건물 주야를 아름답게 요청했지만 형편이 안 돼서 어쩌죠. 들어가기 힘들어요. 누가 돈으로 달래요? 그냥 와서 장사해보세요. 보증금과 월세는 받지 않을 테니까 해보세요. 진짜 그래도 돼요? 형님, 저는 돈이 넘치도록 많아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건물이니 마음 놓고 사용해보세요. 새아이가 꼭 그렇게 해줘야겠네요.
쟤한테 너무 큰 기회를 주는 거 아니에요? 뭐님, 저는 저보다 못 사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형님이 잉여처럼 사는 게 불쌍해서 자리를 하나 줘서 기회를 주고 싶어요. 잉여라는 말을 들었지만 자존심이 밥을 주는 것은 아니니 꾹 참고 동서 건물로 들어가서 장사를 해보겠다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건 없이 장사하라고 하니 정말 큰 행운이었어요. 인테리어를 뜯어 고칠 필요가 없어서 간판만 새로 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달았던 가게는 반찬 가게였습니다. 학교 식당에서 반찬하우스에서 사온 재료로 맛있게 만들어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작부터 장사가 잘 됐어요. 요즘 반찬을 사 먹는 사람이 반인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반찬이 모자라서 일찍 문을 닫아야 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올린 매출이 1,000만 원 가까이 됐어요. 순수익으로 따지면 그리 많지 않지만 분에 넘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동서와 시어머니가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뭔가 불만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먼저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넌 장사가 좀 되니 집안일은 뒷전인 거냐? 청소하고 빨고 내가 다 했잖아. 어머님 죄송해요. 적당히 나와서 반찬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요. 했어요. 앞으로도 좀 부탁드릴게요. 아, 돈 좀 버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 너 아주 웃기는 애구나, 어머님. 고정하세요. 제가 어머님께 생활비를 드릴게요. 이봐요, 형님. 앞으로 어머님 생활비 드려 하니까 월세 150만 원씩 내세요. 그리고 보증금도 받아야겠어요. 네 돈 모이는 대로 5천만 원 가져오세요. 동서, 무슨 소리야? 분명히 공짜로 쓰라고 했었잖아. 그야 한두 달 정도만 해보라는 거였죠. 설마 평생 공짜로 장사하려고 한 거예요? 진짜 웃기네, 형님. 도둑년이 따로 없으시네요. 뭐, 도둑년, 동서 말이 심하네. 지금 동서, 아이나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 건물에서는 나한테 깍듯하게 존칭을 쓰세요. 네, 건물주 사장님. 그럼 다음 달부터 월세 낼게요. 됐죠? 아니요, 지난 달이랑. 이번 달에는 모든 것을 더해서 줄 텐데, 한두 달은 무료로 이용한 거니까. 하지만 진짜로 공짜를 좋아하는 세입자에게 이렇게 말해봐요. 반찬 가게 하지 마.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다음 달에는 무조건 돈을 가져와야 해요. 그 돈으로 어머니에게 용돈을 주려고요, 거든요. 내가 돈을 받으면 용돈을 못 받는다고 명심해. 확실하게 계산해서 입금해. 이 도둑년아. 두 사람은 욕을 실컷 하고 나가버렸어. 아직 계약을 하지 않았으니 그냥 가게를 빼버릴까 했는데 이미 대박이 터질 조짐이 보였어서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다음 달 매출에서 벌어들인 돈을 동서에게 입금했어. 그런데 뭐가 또 부족한지 시어머니와 함께 찾아왔어. 야, 너네는 가게 꼴이 뭐이겠냐? 우리 새 건물인데 좀 세련되게 바꾸면 안 되겠냐? 어머님, 괜찮으세요? 형이 돈이 어디에 있겠어요? 또한 사람은 수준에 맞게 살아야 해요. 안 그렇죠? 형, 인테리어는 바꾸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손님들이 반찬이 맛있어서 올 거야? 인테리어만 보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현재 잘난 체 하는 거예요. 형, 그러고 보니 제가 여기 권리금을 안 받았네요. 전 주인이 가게를 망한 건 확실하지만 원래는 권리금을 주어야 해요. 아, 그렇다고 권리금을 받으려는 건 아니고 내 건물 청소를 맡아서 해줘야 해요. 어제 청소부가 잘난 거나 별다른 일이 없어요. 복도, 계단, 화장실까지 모든 층을 맡아 깨끗이 관리해주면 돼요. 뭐, 청소는 필요 없다고 동의해. 그건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새벽같이 나와 반찬 만들어야 하는데 시간을 어디서 구해 청소를 할래? 난 그런 건 모르겠어요.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꼭 깨끗하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가게를 빼앗기게 돼요. 통사, 이 너무하네요. 그럼 언제까지 청소를 하라는 건데요?
아니면 지금부터 계약서를 작성해보는 게 어떨까요? 계약서는 아직 싫은데요. 제 마음에 들면 계약서를 작성할 거예요. 저를 잘 대해주면 쫓겨나는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거만하다는 게 기분 좋은가 봐요. 어떻게 하늘 같은 건물주한테 요구를 하죠? 형님, 제 말을 잊으셨나 보군데요. 건물 안에서는 존칭을 써주세요. 예의를 차릴 필요가 있어요. 사장님, 알았습니다. 건물 청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세도 꼬박꼬박 잘 낼 테니 걱정 마세요. 보증금은 계약서 작성 시에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야 만족하는 대답이겠네요. 어머님, 나왔어요. 그만 가볼까요? 우리 쇼핑이나 하러 갈까요? 아이고, 나 좋지. 자, 가자. 그리고 너, 우리 세기가 시킨 대로 잘 행동해라. 요령을 키우지 말고. 알겠냐? 시어머니는 돈 많은 동서와 식녀가 되기로 마음먹었는지 하는 행동이 딱 열어 보였습니다. 지금 남편과 제가 형편이 되지 않아 엇녀 지내니 화를 억지로 꾹꾹 눌러가며 참았습니다. 가는 장사가 계속 잘 됐어요. 미리 예약하는 손님도 있었고 붙어와서 기다려주는 손님도 몇몇 보였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건물 앞에서 자판 깔고 시래기를 파는 할머니가 보였어요. 날씨가 추워지고 있었는데 밖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장사를 하시길래 밖으로 나가봤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여기 반찬 가게 주인이에요. 어이쿠, 가게 앞에서 장사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셨나요? 자리를 바꿔야 할까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뭐 파시는지 구경하려고요. 시래기를 파시나요? 안 그래도 시래기 볶음이랑 지짐이를 하고 있었는데 할머니께 시래기를 사면 돼요. 여기 있는 시래기 모두 저한테 팔아주시겠어요? 이걸 전부 다요? 어차피 시래기를 살 거니까 할머니 것 다 팔아주세요. 섹시하시고 마음씨가 좋으셔서 고마워요. 이거 다 하면 4만 원이에요. 안으로 같이 들어가요. 날씨가 추우니까 누룽지 좀 끓여드릴게요. 나한테 왜 이렇게 친절한 거예요? 그냥요. 그렇다고 동정심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도 자판 깔고 장사한 적이 있어서요.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색시를 따로 둔 부모는 얼마나 좋으실까요? 고마워요. 그럼 시래기를 가지고 들어갈게요. 그렇게 처음 본 시래기를 파는 할머니와 인연이 되었고 저는 따뜻하게 누룽지 한 그릇을 끓여 드렸습니다. 할머니의 솜씨로 만든 반찬은 역시 잘 팔렸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날 다 팔렸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저에게 이틀에 한 번씩 시래기를 셨답니다. 저와 할머니는 말동무가 되어 자주 가게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던 어느 날 동서와 시어머니가 반찬을 사러 찾아와 비를 걸었습니다. 아니 형님, 어디서 보자 하실 거예요. 이런 퀄리티 높은 건물 앞에서 도대기 장사하는 걸 누가 봐요? 사장님이 계셨는데 나는 할머니입니다. 시래기 파시는 분이신데 혼자 나와서 고생하시는 분이시니 그냥 장사하게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모래상, 저만큼 치워버려요. 이런 짜잘한 일은 형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내 눈에 띄게 하는 건가요? 보면 볼수록 마음에 안 들어요. 형님, 그래서 장세를 오래 할 수 있겠어요? 알겠어요. 제가 잘 말씀드려서 자리를 옮기라고 할게요. 아우, 짜증나. 다음에 또 그 할머니가 눈에 띄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인연이 있으면 알아들으면 대답을 해야지. 우리 며느리가 말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이님, 시계푼 돈 벌면서 뭐라도 돼요. 그럼 이렇게 우뿐 힘주지 마세요. 그래봐도 형님은 내가 나가라면 나가야 하는 입장이라고요. 알겠어요. 사장님. 저희는 청결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건물 청소를 하루에 3번씩 해주세요. 현재 2번 하는 것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장사를 그만두라는 건가요? 이해했어요. 그냥 따라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만 가볼게요. 잘 관리하세요. 그런데 제가 짐을 옮기러 갑니다. 할머니께서 정말 죄송한데, 그게 제 걱정 얘기인데요. 여기 건물주가 오늘 동서가 와서 할머니가 장사를 못하게 하라고 했어요. 죄송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상관없어요. 나는 여기서 계속 장사할 거니까 할머니는 그게 제 동서가 보통이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곤란한 일이 생길까봐 걱정돼요. 당신이 다른 곳에서 장사를 하시면 안 될까요? 대신 저와의 신뢰는 계속하도록 해요. 걱정 마세요.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난 색시가 마음에 들어서 여기서 계속 장사할 거예요. 할머니가 순수한 마음으로 자리를 옮기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더 신뢰하는 말로 할까 하다가 상처받을 것 같아 입 다물었어요. 며칠 반이 가게에서 장사를 하던 도중에요. 건물 청소를 해야 할 것 같아 잠시 외출 중 폐마을 돌려놓고 잽싸게 꼭대기층으로 청소하러 올라갔습니다. 화장실만 빼면 금방 끝내고 올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화장실이 많이 더러워서 조금 오래 걸렸답니다. 한참 청소를 하고 겨우 내려왔는데 동저씨가 시어머니가 자판 깔고 장사하는 할머니에게 막말을 하고 있더군요. 이 할머니가 노망이 우리 며느리가 하는 말 못 들었어. 당장 꺼지라고. 여기서 장사하는 건 내 마음이에요. 그렇게 싫으면 신고라도 하시든가. 이도 친해봐라, 아이. 내가 빠진 시래기 같은 년아. 내가 이 건물 주인이야. 내 건물 앞을 막고 장사하는 건 용납 못하니까. 꺼지라고. 건물 앞을 막지 않았는데 네 눈으로 봐라. 사람들이 잘 사과하거나 협박하는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길바닥에 대자로 뻗어버린 이 싸가지 없는 년이 어디 가면 어른한테 손으로 거문 것이야. 뭐야 며느리야 나의 꿈과 희망을 깨우느라. 어서 정신 차려봐라. 어머님. 저 저녁년을 혼내주세요. 않으면 나 남편이랑 이혼하겠어요. 이혼. 그러면 안 되지 알겠어. 나가 저년을 손봐줄게. 너 이리 와. 내 부어. 채처럼 찢어버릴 테니까. 시어머니가 저에게 뺨을 갈기고 손을 휘두르자 정강이를 발로 한 발을 치듯 날 때렸어. 그러자 주저앉아 버린 그녀. 미친 그 망나니 같은 년을 본 거야? 내가 내 시어머니 맞아. 솔직히 말해서 제가 며느리라고 한 번이라도 불러준 적 있어요? 돈 많은 동선에 시중에 모시면서 콩고물이나 얻어먹으시니까? 인연이 돌아섰나? 너 오늘부로 내 집에서 나가? 그 말씀 왜 안 하시나 했어요? 그 집은 제 남편이 해준 건데 어머님 명의니까 나가줄게요. 그리고 아무리게 모여도 제 남편한테 함부로 하고 그러는 거 진짜 보기 흉했다. 그런 모습을 더는 안 보게 될 테니 잘 됐네요. 방 뺄게요. 그 썩을 것을 보셨나? 시모와 동서는 길바닥에 한참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할머니를 가게 안으로 모셨고 누룽지를 끌어들였어요. 할머니 많이 아프셨죠? 얼음팩 드릴 테니까 얼굴에 대고 계세요. 색시. 이제 어떻게? 집에서도 쫓겨나고 가게에서도 쫓겨나게 생겼잖아. 나 같은 노인을 왜 도와준 거야? 할머니는 제 친구잖아요. 우리 깐부 아니에요. 친구 김부아 맞지? 색시랑 나는 베스트 프렌드 맞네. 맞아. 분리해야겠네요. 아무래도 장사랑 안 맞았나 봐요. 다른 일을 알아봐야겠어요. 할머니, 이젠 저도 여기 없으니까 다른 곳에 가서 장사하세요. 제 동서가 막말하고 함부로 대할 거예요. 자네, 장사를 계속하고 싶지는 않은 거야?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 미안할 필요 없어요. 이 가게는 그냥 제 것이 아니었다 생각하면 되니까요. 할머니랑 함께 먹고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또 배달을 하고 있는 남편에게 사정을 말하고 함께 집을 나가게 되었죠. 이 싸가지 없는 년아,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그리고 김성규, 너도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돼지네 애비 생각해서 걷어줬는데 더 능요를 받을게요. 못하겠다네. 그러겠지요. 저 또한 집사람을 그 정도로 미워하는 사람과 지내는 것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 생각을 하며 엄마한테 노력했어요. 아무튼 잘 사세요.
저희는 이만 가겠습니다. 자자, 후레자식을 만나 그래 꺼져라이. 급도 안 되는 참년 놈들아. 저희 부부는 시댁과 완전히 연을 끊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구한 집은 원룸이에요. 몇 달 동안 반찬 가게를 하며 번 돈으로 보증금을 냈어요. 번 돈은 모두 빚 갚는 데 사용되고 있어서 정말 미안해했어요. 휴, 여보, 아이 면목 없다. 내가 못나서 이렇게 되었네. 못나긴 뭐가 못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아무튼 우리 둘만 힘을 합쳐서 열심히 살면 곧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여보, 고마워. 한 2년 정도만 고생하면 빚을 다 갚을 수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줘. 그이는 포기하거나 나쁜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그것만 해도 저에게 매우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에 제게는 식당에서 일자리가 생겨서 출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길을 걷던 중에 동서 건물이 공사 중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러자 어디선가 동서 쪽에서 톡 쏘는 듯한 재수 없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우씨, 건물 옆 땅 주인은 그동안 조용하다가 왜 이제 와서 지랄이야. 내 건물이 조금 옆으로 넘어갔다고 그걸 고소하나? 더럽고 치사해 죽겠네. 뭐야 형님, 거기서 뭐 합니까? 아니, 그냥 지나가는 길이야. 공사할 길래 본 거야? 이거, 형님이 그런 거 아니다. 돈 없는 거지가 땅 주인이랑 무슨 관계가 있겠어. 됐으니까 지나가세요. 지나가든 말든 내 마음은 동서인 것이지. 그래서 좋아하는 식당에서 나눈 밥은 어쨌든 쌤통이다. 인연이 저주를 내리거나 내가 아직도 누굴 좋아하는 줄 모르겠어 어디 연인 같은 사람에게 놀림당하고 있어 지불하기도 싫은 그거만 아는 제 스승과 거기서 있기 싫을 뿐이야. 꺼져 동서한테 나한테 소금을 뿌린다고 들어가길래 조용히 자리를 떠났지 다른 식당 가서 시간이 흘러 3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야 식당 종업원을 그만두고 다시 반찬 가게를 열게 되었어요. 자리가 아주 좋아서 손님들이 줄을 서서 반찬을 사러 왔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나 진상이 있는 법이라고 나의 검기 원치 않은 얼굴이 나타났죠. 뭐랄까, 당신이 내 옆 건물 세입자로 온 사람이야? 여기 이 건물이 지어진 후에 왔나? 응, 맞아. 그런데 너랑 같이 이야? 옆 건물에서 장사하는 니년이 상관 있니? 그녀가 재수 없으니까 상관 있지. 동서가 언성을 높이자 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더군요. 어머, 세상에, 이런 싸가지 없는 사람이 반찬 가게를 오픈한 거야? 무슨 재주로, 무슨 돈으로 차린 거냐 알 거 없습니다. 장사 방해하지 말고 두 분 다 나가주세요. 저 주둥아리, 언제쯤 싸가지를 찾는 거냐? 오늘 혼 좀 나볼래? 어머님, 저 이녀한 잠깐 물어볼 게 있어요. 구구 말하거라. 난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을게. 야, 너, 여기 건물주 얼굴 봤겠네. 어떤 인간이냐? 내 건물이 조금 넘어왔다고 고소한 놈이 누구냐고 알고 싶어. 이 건물 주인은 바로 나야? 지금 그걸 나도로 믿으라는 거냐? 이거지 연아, 여기 건물주가 누구인지 말해봐. 내가 가서 따질게. 그래서 나는 너의 인연이라는 건가 지금 위험한 상황이야.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쓸데없이 겁주려고 하지 말고 건물주에게 연락해. 옆 건물 주인이 봤다고 전해줄래? 귀하지 말고 꺼줄래? 방에 불을 꺼줄래? 이 인연이 나한테 꺼지라고 하는 거야? 이 씹어먹은 년을 봤냐? 이단 허접한 가게 하나 차렸다고 세상이 달라지는 줄 아나? 거지 아님 화나죠? 그럼 반찬으로 전현 좀 조리게. 내가 직접 하라고 왜 싫어해? 아니야, 할 수 있어. 내가 오늘 일을 끝내버리겠어. 동이신 시어머니는 반찬 중 들더니 제 얼굴에 집어던지더군요. 저는 가만히 서서 비웃었습니다. 어머님, 아니 아줌마, 여기 CCTV가 돌고 있어요. 지금 한 짓 벌어질 거야. 받으실 겁니다. 나 그런 거 안 무섭다고요. 내 며느리가 돈으로 막아줄 거라고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잘 보이려는 건지 진짜 저를 혼내고 싶은 건지 반찬들을 바닥에 내동을 치더니
제 머리를 잡고 흔들었어요. 동서는 옆에서 껄껄 웃으며 구경하고 있었죠. 저는 일부러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윽고 반찬가게 문이 열리자 저희 건물 상인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억센 시어머니보다 몇 배 더 센 여성 상인들이 시어머니와 동서의 머리를 잡아채고 싸대기를 퍼붓더군요. 그 순간 저는 CCTV를 잠시 꺼둔 채 머매이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아파 죽겠다니까 캬 이 무식한 천민들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년들은 고쳐주세요. 오늘이 기만 날인 줄 알아봐 뭐. 건물주님 진짜 제가 건물주라는 게야? 그럴 리가 없어. 이따가 가게 문을 열고 진짜 건물주가 나타났습니다. 섹시하게 장사하다가 문제가 생겼어. 오늘 시래기 많이 가져왔는데 회장님 잠시 소란이 있었어요. 이 얼굴은 섹시 시오랑 동서이야? 나랑 어이. 두 사람이야. 아니, 당신은 실내기 많고 당신이 건물주였어요. 회사를 후계자에게 넘기고 은퇴했는데 소소한 취미 생활로 시래기를 하셨던 겁니다. 한마디로 재벌급 할머니가 소소한 취미 생활로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신 거예요. 할머니는 저에게 정체를 밝히고 당신의 땅에 건물을 지으시고 제1의 건설을 하셨던 거예요. 동서와 시어머니가 놀란 얼굴을 하자 할머니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응, 그렇지. 그런데 나는 명의만 주인이고 실질적인 주인은 여기 있는 김영주가 대표지. 내가 지분 절반을 주고 건물을 맡겼지. 이거 내가 지난번 나한테 뭐를 줬을 때가 그 줄 알았냐? 니년, 건물이 내 땅으로 넘어온 거 다 잘라내라고 한 게 바로 나야? 뭐야? 그러면 그때 일로 날려먹인 거야? 그거 말고도 내 친구인 영주를 못살게 굴렀으며 준 거지.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야? 자네, 건물의 상인들이 말이야 단체로 고소해버렸어. 니년의 갑질, 막말, 모욕, 손질 등 모두 고소장에 있어서 단체로 고소를 먹였다고. 곧 너는 형사처벌부터 민사소송까지 다 받게 될 것이야. 담당 판사가 내 국민학교 동창이 맡을 거야. 내가 말을 잘 해놨으니까 너 망하는 거는 시간뿐이야. 문제야, 너희가 상인들을 못 살게 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너희가 욕하고 갑질하는 동영상이 아마 지금쯤 유튜브에 올라갔을걸. 너희 부모님이 운영하는 사업장도 공개되면 곧 사람들이 불매운동도 시작될 거야. 어떠냐, 나의 복수가 마음에 들어? 할 일만 하는 망두기가 남을 조지려 하나 보댄 세상이 당신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잊지 마. 잠깐, 저 소리 들려? 건물 앞에서 상인들이 소리치는 목소리야. 년이 어떤 년인지 말하자면 외쳤대. 그리가 비켜봐. 비켜. 동서와 시어머니가 가게 문을 열고 나가자 건물 속에서 상인들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북을 치며 외치더군요. 건물 물러가라. 상인 날기를 노예로 하는 막대한 물주는 물러가라. 물러가라. 야, 너희 뭐 하는 거야? 나갈 거면 그냥 나가는 게지. 왜냐면 그게 그래야지. 거야가 그렇게 해서 그 말은 그렇고 이렇게 괴물아. 자, 다 같이 외쳐봅시다. 건물줄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것들이 그냥 동서는 다시 반찬 가기로 들어와 회장할머니에게 손을 뻗었지만 가기도 전에 상인들에게 잡혀서 얻어터졌습니다. 그리고 동서의 전화벨이 울렸는데 동서의 부인이었습니다. 아빠, 혹시 무슨 일 있어? 이기지, 에이야,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인터넷에 내가 갑질하고 욕하는 영상이 올라왔다고. 그런데 내 사업장까지 알려줘서 항해 전화가 비친다는 말이야. 아빠, 그게 정말이니? 그래도 별일 없이 넘어갈 수 있잖아, 그치? 야, 거래처 상인들이 단체로 거래를 끊어버리겠다. 너 이거? 손해가 얼마나 클지 우리가 알고 망하게 된 상황이야. 아빠, 지금 일단 끊어버려.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동서는 상황을 심각하게 파악하고 그의 눈에 분노가 서글퍼지고 있어. 내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야? 있냐, 오늘 넌 내가 너를 다르게 다룰 줄 알아.
동서가 일어나려고 할 때 곁에 있던 시어머니가 동서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내던졌어. 망하려나, 내 손에 잡히면 어디 가지 못할 거야. 너 이런 상황이 올 줄 알았니? 사람을 이해하고 예의 바르게 대해야지. 갑질은 안 돼. 이러한 모습은 용납할 수 없어. 어머님, 지금 왜 그러세요? 내가 도와주느라 힘이 들었는데 왜 날 때리세요? 년아, 너 악녀가 아닌가? 지금 내 스트레스를 풀 때 도와주기 바빴는데 이렇게 나한테 드물었어. 며느리는 하나뿐인 큰 며느리였는데 오늘로서 쫑이 됐네. 시어머니는 갑자기 재정비할 생각을 하고 있나 봐. 동서와 동동이는 머리카락을 잡아 서로 싸움을 했고 결국 재미있게 놀았다. 나와 회장 할머니 그리고 상인들은 이를 관람하는 관객으로서 한 발 물러나게 되었다. 동동이의 어머님은 동동이의 시어머니가 되고 싶으면 그녀를 죽여야 한다고 말했는데 동서는 이에 대해 불만을 표현했다. 그러나 할머니는 동서를 택하고 동서를 계속해서 때렸다. 그런데 할머니는 동서에게 말했다. 아이야, 건물주 자네. 오늘 일을 그만두고 싶으면 이겨보게. 그러면 나가 상인들을 설득해서 조용히 넘어가게 해줄게. 절대로 지면 안 돼, 회장님. 그거 정말이에요. 제가 이 늙은 여인을 이기면 덮어주는 거죠. 그 영상 다 내리고 우리 아빠의 회사도 다시 굴러가게 해줘야 해요. 제가 힘이 세니까 그런 건 일도 아니에요. 어서 싸워서 이겨보라고. 자, 다들 응원 시작. 젊은 여인, 이겨라. 늙은 여인, 이겨라. 이기는 여인 우리 편, 이겨라. 깨물고 꼬집고 착실하게 내버리라. 우리는 모두 깔깔 웃으며 배를 잡고 구경했습니다. 딕은 야우, 감히 날 배신해? 그동안 그렇게 잘해줬는데 날 버리고 그 여자에게 붙어 먹으려고? 이년아, 상황을 봐라. 넌 이제 망하는 끝물이고 저기 내 완벽한 며느리는 이제 막 피어나는 꽃이란 말이지. 그런데 내가 뭐 아쉬워서 너한테 붙어 있겠냐? 당신 친아들이 누구인지 몰라. 돈 때문에 의붓아들, 며느리를. 내 말은 이렇다고 택해도 좋다고 했어. 연아의 마음에 생긴 자식도 내 아이야. 그리고 너나 성철이, 그 녀석은 처음부터 나는 이 혼을 빼고 싶었어. 진정한 아이는 내 마음에 낳은 성규와 큰 며느리인 영주랑 봤을 때 어떤 건지 그거 알아?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해서 당장은 아무렇지 않겠다 생각하지 마라. 애비가 출타한 동안 연아 어디 갔는지 말해봐. 넌 오늘 내 손에 묶일 줄 알아라. 그래서 소리쳤지만 고부들은 주먹과 발길로 부딪히고 대치고 싸웠어. 이 도를 범하지 말고 생각했어. 그리고 회장 할머니와 함께 재밌게 구경했어. 그러더니 고부들은 모두 지쳐 바닥에 쓰러졌어. 상인들이 그들을 집 밖으로 버렸고 다시는 우리 건물에 들어오지 않았어. 멀씬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결국 동서는 상인들에게 모욕 및 갑질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주었습니다. 이후 동서 건물은 텅텅 비우게 되었고 아무도 입자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에 놓았지만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동서 부모의 사업은 완전히 개박살나서 빚더미에 안겨 동서가 싼 가격에 건물을 빨리 팔아달라고 하자 바로 회장 할머니가 헐값에 매입했습니다. 상관은 바로 세입자들이 들어와서 멀쩡하게 잘 돌아갔어요. 그리고 시동생 부부가 이혼하면서 시동생은 머리를 깎고 사찰로 들어갔습니다. 더는 내려갈 곳이 없어서 속을 떠나기로 했나 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들러붙으려고 하더군요. 나의 사랑하는 며느리 영주야. 아, 내 딸, 나의 도련님, 나의 베이비 내가 왔다. 내 시어머니가 왔다고 하네. 다시 왔어요. 아줌마, 지겹지 않아요? 난 가슴으로 낳은 내 자식들에게 용서를 받을 때까지 찾아올 거야. 요즘은 어디서 지내시나요? 비트코인으로 집간 소문이 난다며 먹고 서울역에서 지내다가 용산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신도림에서 노숙 중. 거기 노숙자들이 조금 순해서 그랬나 어떠해서 앞니 2개가 빠졌다며. 아무튼 나의 며느리야, 이제 그만 날 용서하고 받아줘. 아줌마, 이빨이 날아가고 싶어요. 당장 나가세요. 냄새나는 며느라. 그런 말 마시고 여기서 너의 시녀로 지내라고 하면 할 건 뭐든지 하마 할 건 뭐든지 한다면
지금이라도 나가주세요. 난 아줌마랑 조금 더 얽히고 싶지 않아. 나가라고만 하지 말고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빌게요. 아가의 시어머니는 두 손을 발을 되도록 싹싹 닦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반찬 배달을 다녀온 남편이 시어머니 뒤에서 소리를 높였어요. 당신이 뭔데 여길 와서 당장 가져가 성규야. 애미를 내쫓으려 하는 거니? 그러면서 엄마를 상처받는다는 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여보, 소금 좀 써도 돼? 얼마든지라며 남편은 항아리에 있던 굵은 소금 한 주먹을 시어머니 얼굴에 푸드어 뿌렸다. 꺼져. 꺼져라고, 아들아. 이런 식으로 엄마를 버리지 말라고 평화롭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남편은 말했습니다. 애미는 무슨, 내 어머니는 하늘에 계신다. 이런 말을 하며 오는데 그에게 흥분한 사내가 시어머니의 옷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이후 그는 경찰서에 폭력 사건을 신고했고 경찰관들은 시어머니가 노숙자임을 보고 시어머니를 병원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이후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고 소식도 끊겨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건물주 회장님은 저를 손녀처럼 많이 챙겨주셨어요. 작은 인연으로 시작된 것이지만 지금은 사업 파트너가 되었죠. 영주야, 이번 주에 소망보육원에 기부 좀 만나. 너 얼마나 알 수 있느냐? 널 부탁했던 대로 이익의 절반을 할 거예요. 이번 달 건물 월세와 우리 반찬 가게 수익을 더하면 순수익이 2억 원으로 1억 원을 기부할 거예요. 또한 3천만 원은 매달 소아 환우들에게 기부 중이니까 7천만 원이 남겠네요. 할머니, 추가로 기부할 곳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아니요, 그 돈은 여기에 다 쓸 거예요.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하라는 대로 기부를 꾸준히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할게. 당연히 그렇죠. 할머니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도저도 아닌 사람이라니 넌 따뜻한 마음씨를 가졌잖아. 그건 돈 주고도 못 살 수 있는 거라고. 내가 그 인성을 신부모님께 감사해야 해. 아, 말이 나와서 말인데 요즘 너희 부모님은 안녕하시네. 할머님이 마련해준 대저택으로 이사하시고 얼굴이셨어요. 아빠는 턱 가꾸느라 연이 없고 엄마는 넓은 집을 마음껏 청소하는 게 소원이었다. 날마다 청소하고 쉰대요. 그게 참 기분 좋은 소식이야. 하여튼 영주야, 우리 앞으로 계속 파이팅하자. 알겠냐네, 할머니? 파이팅 장머니의 관계는 지금도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이 바쁘서 그동안 아이가 갖는 걸 미뤄왔는데 올해는 아이가 들어섰다고 하더라. 이제 곧 엄마가 될 텐데 많이 설레고 걱정이 많아지네요. 앞으로 저는 더 착한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나쁜 것은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음은 문법적으로 올바르게 수정한 문장입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하는 사람으로 서 지내겠습니다. 여러분께 감히 약속드리며 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개 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